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혼인신고 후 손해, 정부 지자체 결혼 페널티 전수조사, 혼인신고 미루는 비율 증가, 대출 세제 페널티라는 기사가 있는데, 어제는 남자들이 왜 결혼을 안 하냐, 혼인도장 찍는 순간 배우자가 일을 그만두니까 이 가정을 나 혼자 책임져야 될 확률이 70%가 넘으니까 통계청에서 말하는 맞벌이 비율이랑 실제 맞벌이 비율이 괴리가 심하니까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왜 혼인신고를 안 할까, 미혼부, 미혼모로 그냥 하려고 하는 걸까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사에서 나왔다시피 굉장히 흔히 쓰이는 말이고요. 혐오 조장 그런 단어랑은 거리가 먼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그런 단어란 말입니다. 여기 그림이 보이시죠?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 결혼 페널티라면서 양도세 문제도 있고 맞벌이 문제도 있고 청약에 불리한 이유도 있고 대출 한도도 제한되고 정보 혜택도 제한되고 취득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위장 미혼이 증가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하고자 만든 그림인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저출산인 나라라면서 혼인신고하면 각종 페널티를 매기는 바람에 애를 낳아도 어드밴테이지를 안 주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미혼부, 미혼모로 살면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는 시스템이라서 많은 부부들이 위장 미혼으로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혼인신고하면 바보, 연봉 1.3억 부부 차라리 미혼모로 산다. 왜? 여기 커뮤니티 게시글입니다. 신생아 특례 금리 보고 싱숭생숭한 형들, 난 어차피 못 받지만 머리 아플 형들을 위한 팁을 줄게. 일단 밑에 금리 한번 보시고 대출 자격 한번 유심히 보시고 라고 게시글이 적혀있지만 자료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로 돈을 빌리면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1에서 3%대를 받을 수 있다는데,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출산한 지 2년 내외여야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거기에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 이하여야 된다는데, 이거는 25년 이후로 2억 이하로 완화되었다는데 왜 이제서야 완화한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전에 부부들은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다는 거죠. 그런데 애초에 이건 상관없는 게 여기 자산 조건에 순자산 3억 3,7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는데, 그리고 또 보십시오. 주택가격이 9억 이하,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만 이자를 싸게 빌릴 수 있다잖아. 서울 아파트 그리고 경기도에 요지에 있는 아파트는 다 해당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애를 많이 낳으면 넓은 집에 살아야 되는데 애를 적게 낳아야지 혜택을 주는 것처럼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저출산 해결책이 저게 맞나요? 자, 어떻습니까? 이런데 누가 혼인신고를 하겠냐고. 일단 대한민국 초혼 연령이 평균 얼마죠? 30대 초중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나이까지 자취를 안 했으면 허영심이 없는 남녀의 재산이 합쳐서 3억이 안 되겠어요. 아니 맞잖아. 남자만 하면 3억을 달성하기가 힘들지만 여자와 남자가 합쳤다면, 심지어 여자는 남자보다 일찍 취직하죠. 그러면 같은 나이 때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재산이 더 많아야 정상이잖아. 물론 이런 상식이 안 통하니까 남자들 30대 중반 미혼율이 75%가 넘는 거지.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무주택자여야 된다는데, 아니 저같이 늦게 결혼하는 남자는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나이 때까지 집을 안 가지고 있는 게 더 힘들잖아. 뭐 그러면 이 나이 때까지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아야 됩니까? 뭐 얹혀 살면 좋죠, 돈 아끼고. 근데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결혼을 하는 순간, 정확하게는 혼인신고를 하면 그 순간부터 각종 페널티가 발생되기 때문에, 각종 혜택을 못 받아버리기 때문에 혼인신고 자체를 꺼려하는 부부들이 많아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기사에 나온 내용 마저 보겠습니다. 골자는 혼인신고를 안 하더라도 신생아의 가족관계 증명서상 부부의 소득을 보기 때문에 결국 외벌이가 아니고서야 최대로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 근데 이거 우회할 방법이 있어요. 아이의 출생신고는 신분은 비워두고 자녀의 본만 아빠 성씨로 제출하면 돼. 아빠의 인지는 당연히 생략이라잖아요. 참 시스템을 어이없게 만들어놨다,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지금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 현찰로 살 수 있으면 좋지. 이거는 중고차도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정상적으로 사랑해서 결혼한다 치면 말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일찍 결혼하려고 하는 게 맞죠. 산모의 나이가 20대일수록 좋은 거잖아. 늦어도 30대 초반까지는 결혼해야 아이한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가정하면 그 나이 때 돈이 없는 게 정상이잖아. 아니 저출산을 해결하고 싶다면서요. 그럼 20대에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줘야지. 근데 혼인신고하면 각종 페널티를 주는데 어떻게 일찍 결혼합니까? 어떻게 애를 많이 낳아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저출산 해결한다고요? 기사를 보시라니까. 부부들이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잖아. 내 아이를 공식적으로 내 아이라고 말도 못하는 아빠들이 수두룩해지고 있다니까. 저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을 왜 만드냐고, 불편한 상황을 왜 만드냐고요. 거기에 더해 혼인신고를 안 하는, 그리고 미혼모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미혼모 혜택이 너무 많다는 거지. 이것 또한 굉장히 심각한 뉴스 기사를 다루면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 여성이 자식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고 알고 보니 기초생활수급자였고 한부모 가구로 분류되어 생계급여도
받고 있었고 아동수당까지 합쳐서 월 평균 300만원 가량 정부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잖아. 심지어 개 4마리, 고양이 1마리까지 키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돈을 다 어디 쓰고 있었다? 배달 음식 시켜 먹는데 쓰고 있었다. 여기 보시라니까. 아까 그 뉴스 기사도 그렇고 여기 예능 프로그램 고딩 엄빠에 나왔던 한 장면인데 미혼모가 한부모 가정 혜택을 받으면서 받는 돈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있잖아. 21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심지어 저거 현금성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야. 아까 그 집은 왜 300만원 받았다고 이야기하냐면 실제로 현금을 300만원 받은 게 아니고 월세, 보증금 지원, 전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자 지원, 전기세, 각종 혜택까지 합쳐서 300만원 가량 지원을 받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저 정도 된다는 거지. 아니 다 따지면 한도 끝도 없다니까. 실제로 저 사람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부서도 만들어야 되잖아. 거기에 공무원도 뽑아야 되잖아. 시스템 유지하는 거, 건물 짓는 것까지 다 하면은 300만원 그 이상을 주고 있겠죠. 그냥 리저너블하게 현금 받는 거 한 210만원 정도, 각종 혜택 지원금 하면 한 300만원 정도 받는다는 거잖아. 왜 저렇게까지 많이 받느냐 하실 수 있는데 한부모 가정으로 지정되면 미혼모일 경우 기초수급 생활자로 지정되기 쉬워서 그렇습니다. 미혼모가 어디 한 군데 아픈 사람들보다 기초수급 생활 대상자로 지정되기가 쉬워. 심지어 애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면 애가 유치원에나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기초수급 받을 때 일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거조차 유예를 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개 4마리 키우고 돈 받은 걸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런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어제 설명드린 내용처럼 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이혼율이 줄어들었냐, 작년 저작년보다 줄었냐, 대한민국은 외벌이 비율이 70%가 넘으니까 라고 이야기 들었잖아. 그래서 배우자들이 이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 그래서 그런 거고, 거기에 왜 혼인신고를 안 하냐, 미혼모 혜택이 너무 많아서 혼인신고를 하면 페널티가 너무 많으니까 라는 이야기까지 종합해 봅시다. 그러니까 애초에 결혼이라는 건 한국에서 사는 남자들이 선택을 해야지만 가능한 건데 선택을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잖아. 왜? 외벌이를 많이 하니까. 그 외벌이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남자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을 선택하기가 꺼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해 혼인신고를 안 하는 이유, 미혼모 혜택이 많으니까. 혼인신고를 안 할수록 혜택을 많이 준다는데 누가 혼인신고를 하겠어요? 위장 미혼모로 사는 거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30대 중반까지 남자들의 미혼율이 75%가 되는 거고,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시스템을 결혼한 부부들에게 불리하도록 만들어 놓고 혼인신고 좀 해라, 애 좀 낳아라. 이러면서 돈은 또 따로 풀고 있고, 방향성이 안 맞잖아. 심지어 이 문제가 1, 2년 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도대체 왜 안 고치고 있는 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남녀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진 이유가 뭡니까? 사회적 배경도 있죠. 그리고 남녀 배경도 있고, 이런 거는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도 않았다는 거. 그런데도 왜 혼인신고를 안 하는지, 남자들이 결혼을 포기하는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저출산을 해결하고 싶은 거면,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서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의 번영을 원한다면 이런 시스템들을 싹 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야. 애 키우는데 도움되는 거 도와주면 좋죠. 그런데 돈 아깝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적어도 혼인신고를 하면 불이익은 안 줘야 되잖아. 혜택을 주지는 못할 망정 불이익을 주면 어떡해. 뭐 미혼모한테 혜택을 뺏자는 게 아니야. 만약에 혜택을 주더라도 부부인지 미혼모인지 그런 거 가려서 주는 게 아니라 애를 기준으로 주는 게 맞다는 거지. 그래야 미혼모든 혼인신고 한 사람이든 지원금을 똑같이 받을 거 아닙니까? 아니 누구는 잘 산다고 누구는 못 산다고 이렇게 혜택을 가려서 주면은 누가 애를 낳겠냐고. 잘 버는 사람들도 돈은 아까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꿈속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레드 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